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정주영 지음. 내 안에 발견되지 않은 힘. 짧은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쓰고 훤칠한 외모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틸은 놀랍게도 흑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취업하라는 당시의 평균적인 흑인들의 신호를 보냈지만 스틸의 눈은 대학을 향했다. 그리고 평균의 그래프를 뒤집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한지 알아보게 라는 신호들과 싸워야 했지만 패러데이처럼 스틸에게도 그것을 뛰어넘을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한번 못한다는 신호를 받은 스틸 주변의 학생들은 제 아무리 학문의 길을 넓혀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한번 잡힌 신호는 벤저민 리벳의 실험실처럼 학생들을 압도했다. 스틸은 아이비 리그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하버드, 스탠퍼드, 어느 대학의 학생들에게서도 이런 신호 효과는 발견됩니다. 신호의 힘은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 최상위의 학생들 또한 노력만으로 우아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최상의 노력을 하게 만드는 신호들이 있었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홀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며 흑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흑인 스틸은 한평생을 바쳐서 신호의 힘을 밝혀냈다. 스틸이 발견한 것처럼 흑인 집단 사회에서 흑인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시작하면 주변 학생과 교사든 이렇게 반응한다. 너에게 아시아인이 들어있나 봐. 이 얼마나 잘못된 신호인가. 정작 아시아인들도 아시아인들끼리 수학을 경쟁시키면 상당수가 꺾여버린다. 이제 우리는 한계를 만드는 잘못된 신호에 저항해야 한다. 이제 불이 꺼진 학생들을 데려와 보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분야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향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우리 스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깊게 배웠다. 사회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 것만이 최상은 아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한 영재를 모두가 우러러보는 경지로 올려줄 수 있지만 정작 그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억대 연봉 대신에 복싱 트로피를 방어적으로 올려둔 첼시의 경우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긍정적인 신호만 받으며 성장하면 부정적인 신호에 대한 내성을 결코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첼시를 비웃듯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 학생들은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밝혀가지만 그들만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다. 하버드 출신의 프로야구 전문가들의 눈에 페드로이아는 예비 번호도 부여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정작 부정적인 신호를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던 땅딸mat한 페드로이아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슈퍼스타로 혜성처럼 등장할 줄 알았다. 매끄러운 성장 곡선으로 우아하게 성장한 그들과 다르게 페드로이아나 키신저 같은 사람에게는 거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차단의 힘이 있다. 우리는 그 힘을 다시 주목한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재능이 있는 누군가가 만드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호에 기민하게 반응해오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힘이다. 사회가 던지는 부정적인 신호에 선천적으로 무반응인 평균 이하의 지능인 A, C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주목할 재능이 나오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던 존 호너는 고생물학의 역사를 새로 썼다. 폴 세자는 친구마저 자신의 재능을 비웃자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을 수 있었고 카라야는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지휘봉을 떠올리고는 예비된 천재처럼 크라우스를 뛰어넘으며
음악 역사상 결코 잊지 못할 지위를 남겼다. 그리고 그 재능의 씨앗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인상적인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삶은 언제 그 기반이 완성되었던가? 그 물음표에는 로버트 마르크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길거리의 평범한 독학 지식인들이 만든 산업혁명의 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작 그 시기에 가장 빛나야 할 엘리트들은 라틴어와 고전 경전을 붙드느라 거대한 혁신을 만나지 못했고,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학교 교육은 되려 창의적인 정신을 둔화시키는 데 이바지했을 따름이라고 비극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당시의 엘리트를 털어내고 평범한 학생들에게 돋보기를 갖다 대어 보면 천재란 없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 결과라고 믿었던 길거리의 수많은 독학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들이 바꾼 세상 덕분에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실리콘밸리의 애플이 반짝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처럼 대학이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이 만드는 신호에 학생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학번 없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근대화의 모든 혁신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세계적 교육학자인 켄 로빈슨이 경고한다. 산업혁명 이후에 표준화된 엘리트를 양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의 모든 신호를 결집시킬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히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학교 교육은 되려 창의적인 정신을 둔화시키는데 이바지했을 따름이라고. 우리는 이제 찰씨에게 10과목을 모두 잘하게 요구하기보다 한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찾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매끄러운 성장 곡선을 올라타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새로운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대답해줘야 한다. 그 변화의 힘은 2천여 명의 슬램가 학생들에게서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의 힘은 한 교실의 어두운 집단 속에서 테러리스트와 하버드 최연소 교수를 만들어낼 만큼 치명적으로 강력하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면서 깊은 이해를 더할 때 우리는 새로운 다쿠안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해온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 내 학생들이 만든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제 그 신호를 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에 깊은 본질에 다가갈 것이다. 그럴 때 보이지 않던 블랙 다이아몬드가 빛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차단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할 때 그 빛은 가장 밝게 빛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